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지입니다. 사실 오늘 처음에 이 강연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꼭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지사님이 뭐 하시는 거니까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평소 내가 존경하고 있는 우리 최양희 총장님께서 또 기조 강연 하신다고 그래서 참석해야 되고, 또 제가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은 조윤래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축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안 올 수 없고 그래서 왔는데, 사실은 이제 최양희 총장님께서 장관님을 하실 때 제가 출연연 융합기술연구본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융합이라는 것을 처음 기치를 내걸고 우리 출연연 연구원들의 한 12,000명 가까이 되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좀 해낸 그런 결과가 있어서 또 오늘 또 오래간만에 또 장관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키스트 원장은요 되게 하기가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다른 출연연은 단위 연구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선경 교수님처럼 바이오만 알면 되는데, 저희는 모든 분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어디 가서 아는 체 해야죠. 또 바이오도 또 아는 체 해야죠. 또 기계 소재 또 4차 산업혁명 아는 체 해야죠. 그런 자리인데, 오늘 이제 또 문화, 과학기술 문화, 이거 참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 미래 과학기술 문화와 강원도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문외한인 입장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강릉 경포호 주변에 벚꽃나무입니다. 벚꽃나무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한 800여 그루가 있다고 해요. 3년째 축제를 못해서 못 가보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강릉에 천연물 연구소가 있어서 가끔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과학기술 문화가 중요한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강원도는 어떤 과학기술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까? 여러분,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그냥 도지사님 쉽게 감자의 도시 그러는데, 나는 이 감자를 되게 어렸을 때는 좀 강원도를 비하하는 말로도 써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감자는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한번 또 만들어 볼 거고요. 자, 키스트가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왜 가져왔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화라고 하면 진짜 과학자도 그렇고 우리 일반 대중도 되게 생소합니다. 키스트가 66년에 설립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포항제철 설립의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항제철이 설립이 돼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철강 산업 국가가 된 거고요. 쭉 하니 어떻게 보면 제가 연도별로 선진기술 추격 연구, 원천기술 선도 연구, 창의 도전 연구, 이제 우리는 창의 도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이 250년, 300년 해오던 것을 우리는 60년 만에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10월 되면 과학자는 되게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왜?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성경 교수님 국민 1인당 대비 과학기술 투자를 제일 많이 한다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한 250년, 300년 한 것을 우리는 60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벨상 왜 없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66년도에 키스트가 설립이 되면서 미국에 계신 과학자를 초빙을 할 때 초대 소장인 최영섭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노벨상을 목표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산업화 기술이 그만큼 시급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창의 도전 연구를 하고 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후 정도 되면 우리나라 노벨상 무지개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자, 이게 그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내신 그 권오연 부회장인데 이분이 1985년도에 삼성 반도체로 입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뭐라고 했냐면 그 과학기술의 그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찬밥 신세를 진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오늘날 이 초격차를 유지해야 되는 게 그 미중에서 시작된 기술 패권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 초격차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몇 개의 분야,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어요. 몇 개의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자, 근데 사실 전략기술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지금 이런 인공지능, 양자정보통신, 스마트 자동차, 맞춤형 신약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부끄럽게도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양자 컴퓨팅 나머지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두 다 잘 되려고 골고루 뿌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전략기술, 이 우리나라가 1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사실 정부로서는 그게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연구자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 또는 그 정부로서는 평등, 공정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분야는 우리가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미국의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만약에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우리는 또 나락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과학기술 문화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이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요즘에 이제 키스트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소, 또 마청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키스트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1968년도에 그 높이뛰기 미국 선수 딕 포스벨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높이뛰기를 할 때 배면뛰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앞으로 뛰는데 이게 배면뛰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높이뛰기 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개선이고 고치고 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뭔가 다른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개선은 뭘 고쳐서 좋게 하는 거고요. 혁신은 진짜로 보면 가죽을 벗겨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개선이 아닌 혁신을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키스트 원장 된 지가 한 2년째 됩니다. 얼마나 혁신의 노력을 했냐면 총장님께서 장관하실 때도 공공연구의 성공률이 96%, 97%예요. 왜? 다 연구자들이, 다 대학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했어요. 해야만 하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에 와 있다. 이제는 해야만 하는 연구로 가보자. 그래서 제가 원장이 돼서 저희가 그 정부에서 그랜트, 그냥 연구비로 주는 돈을 한 1,200
한 80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그냥 캔도 할 수 있는 연구에 다 쓸 게 아니고 10에서 15%는 실패하는 사업을 하자. 감히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아이템이 자폐 조기 진단과 치료제입니다. 아마 성경 교수님도 계시지만 자폐아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타임지에서 의하면 한 4%라고 그래요. 4%. 근데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4%보다 훨씬 많습니다. 숨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폐아를 가진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캐나다나 미국으로 갑니다. 기러기 신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나마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방치하고 가끔 대형병원에 가서 잠깐 의사 만나서 처방받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하자고 한 게 제가 2014년도 융합연구 본부장을 할 때 비행기 타면서 타임지를 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 이런 거 해야 되겠다 해갖고 사실 키스트에다가 시드 연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이 돼서 이제 이걸 한번 아이템을 가져보자 하는데 대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자폐 진단을 4세에서 5세 진단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미 치료 기술이든지 다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는 영유아 때, 영유아라면 1세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에 진단을 한번 내려볼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치료제를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또 아까 건강 100세 이 노화 제어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 이건 수명을 늘리는 연구가 아니에요. 아까 10년 병상에 누워 있는 걸 없애자는 거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요걸 이제 목표 삼아서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시각 장애인한테 눈을 돌려주자. 예, 이게 시각 세포가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수용체 연구를 해서 이 세 가지는 거의 불가능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실패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다면 대박이 나는, 아까 엑스마인드라든지 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연구 10% 20% 항상 이것은 이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연구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또 3개 정도 아이템이 선정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문화, 제도, 평가가 바꿔야 돼요. 옛날에 A, B, C라는, 그러니까 하버드라든지 MIT든지 스탠포드에서 학위하고 나온 사람도 키스트에 들어오면 C등급 받고 B등급 받습니다. 왜? 평가 제도가 논문 특허로 돼 있어서. 이거 과감히 제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키스트에 들어오는 연구원은 다 우수. 그중에 잘하는 사람을 S를 주겠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과학기술 문화라는 게 뭘까라고 이제 얘기가 드는데 사실 출처가 저기 밑에 볼 수 있죠. 1단계는 그 과학기술과 문화가 별개의 세계.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화라는 것은 과학자들만이 누리는 그런 게 이제 1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2세대는 과학기술이 일반 대중한테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단계. 이제 과학기술 문화를 조금 맛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3단계는 일상생활이 예를 들면 그 대중이 주체가 돼서 생활이든지 문화로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단계 3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평가해 보면 강원도는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주장하고 계시고 작년도 제가 강릉에 가서도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했었어요. 과학기술 문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때는 이제 강릉을 중심으로 얘기했고요. 오늘은 좀 넓혀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삶의 여유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어떤 일에 딱 집착이 되면 다른 생각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자유롭고 굉장히 풍요로워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 매달 우리 캠퍼스에 이런 짓을 제가 합니다. 뭐 정우의 콘서트에서 한혜종이 우리 옆에 있거든요. 한혜종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예인데요. 드럼 치는 로봇입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건데, 이건 뭐냐면 그냥 저 AI 드럼 로봇이 가만히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고 그걸 이해를 하고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AI 로봇 연구동에 지금 이 기술이 전시가 되어 있고, 또 바리스타 로봇도 지금 뭐 순수 우리 기술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로봇 기술이나 AI는 전부 다 산업으로만 접목이 돼 있어요. 우리 일반 대중에 많이 와닿지 않죠. 그래서는 이런 기술을 이해도를 넓히려고 그냥 100%가 목표라면 50% 정도에서 하나 실험 장치로 한번 해보는 거,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중요하냐? 과학기술 문화가 왜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상위 1% 그러면 아마 고등학생들이 대입시를 보게 되면 의대, 치대, 수의과 대학 갔다가 공대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저는 의대, 치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공대 가서 내가 뭘 좀 이렇게 기업의 오너가 한번 돼봐야지, 이런 생각밖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발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부전자원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머리 좋은 우리 인재가 결국은 우리의 자산인데, 이런 사람들을 과학기술 일에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이 미세먼지라든지 국민 생활 쓰레기,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이 참여를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국민 참여 없이는 절대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 이 코로나라든지 디지털화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거 엄청나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을 잠깐 놓치게 되면 이거 놓쳐버립니다. 이 격차 해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 대중들이 일반적인 기본 과학기술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잘못된 과학적 오류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우리나라가 이 국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마 의사 선생님들 되게 힘드실 거예요. 웬만한 것은 다 병원 가기 전에 내가 뭐라고 진단을 내리잖아요. 예. 이미 PCR, mRNA 모르는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들지 모르지만 일반 속에 파고드는 과학기술 문화다. 근데 잘못되면 과학자는 사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대중은 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 문화가 올바르게 창달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가 20년 전에 일본 학회에 초청받고 갔는데, 거기서는 제가 초음파 모터를 했는데요. 저 초음파 센서 쪽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을 강연 준비를 하러 갔는데, 저보고 일반 국민들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나를 더 해달래요.
강연 장소는 극장이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매번 일본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그냥 프리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지금 강원도가 저 학회의 거의 집합 장소예요. 적어도 강원도 도민들을 위해서는 프리 컨퍼런스는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로봇 학회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그런 강연 대목으로 하나의 그 프리 컨퍼런스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사실 주말 되면 오픈 랩을 해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저 미국에서 95년도에 한 2년 동안 그 포스닥을 할 때 보면 그 금요일 오후 한 1시, 2시 되면 빨리들 다 가라고 그래요. 다 그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이 들어와서 실험실을 누비고 돌아다니고 놀고 있어요. 저는 그것 보고 야, 이 참 대단한 문화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아직도 그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슬램, 이건 10분 발표해서 일반 청중들이 점수를 매겨서 최고의 과학자한테 시상을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퍼브, 극장 뭐 이런 데서도 그냥 강연하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강원도는 뭐가 있을까? 저 너무 제가 편협하게 봤어도 그냥 아웃사이더가 본 겁니다. 한번 봐주시면요. 금년 5월에 레고랜드가 개장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응이 뜨겁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환상적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키스트의 연구 결과물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토이 해가지고 지금 거기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경제죠. 탄소 경제, 탄소 중립. 아마 우리 도지사님이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한 실행 계획을 제일 먼저 세우셨고 시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커피입니다. 커피, 그죠? 이 커피. 네 번째가 감자예요. 감자. 네, 저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 고냉지 채소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전 일반 대중들한테 가장 친근하게 갈 수 있는 걸 네 가지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 이걸 그러면 국가적 아젠다와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레고랜드를 어린이 놀이터, 유흥으로만 가지 말고, 그죠? 어뮤즈먼트만 가지 말고 치매 환자의 치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레고랜드 이것은. 두 번째로는 이 수소경제로의 이행이에요. 자작나무 1헥타르가 CO2 흡수량이 한 6.8톤 정도 됩니다. 산소 발생량이 약 한 5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연간. 이 규모가 사람 20명이 숨을 쉴 수 있는 산소의 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42만 톤 정도의 탄소 흡수량을 가진 숲속으로 242만 톤 정도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데 강원도가 얼마가 되냐? 140만 톤입니다. 네, 140만 톤입니다.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자라있는 식물도 지금 우리가 산불 같은 거 나서 많은 나무가 죽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좋은 나무들을 계획적으로 심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강원도의 그 신재생에너지, 풍력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또 바다에 의한 조력발전,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커피예요.
커피가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나옵니다. 지금 제주도에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커피 소비만 가지고 우리 강릉의 안목 해변, 그죠? 그 동해권, 그러니까 영동권이라고 하죠. 영동, 동해, 강릉 이쪽으로만 해도 커피 전문점이 얼마가 있다더라? 12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 커피는요, 이게 과학화를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뭐랄까 저 리빙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 로스팅이라든지 또는 그 원두의 종류라든지 또는 뭐 드립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맛이 천양지차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감자 보죠. 감자는요, 참 그 덩이줄기 식물이 돼서 씨감자를 심어야만이 감자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씨를 뿌리는 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생산량이 줄어요. 옛날에는 그 감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이제 먹다가 보니까 독이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왜 그러면 씨를 뿌리지 못하냐? 씨를 뿌리게 되면요, 일정한 크기에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 감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바이오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네이처지에 논문 나온 게 보면 벼보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분의 1이고요. 물 없어도 이거 잘 재배할 수 있습니다. 녹말 덩어리이기 때문에 먹으면 배가 든든하고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먹으면 장이 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앞으로 큰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 결국은 일반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눔 과학관, 사이언스 스테이션, 찾아가는 과학체험, 과학자 강연. 아까 예를 들면 뭐 사이언스 슬램이든지 프리 컨퍼런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진짜 그 강원도가 이런 그 과학 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 작품이 우리 최양희 총장님 작품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장관 하시면서 진짜 그 과학기술의 다보스 포럼 같은 고든 컨퍼런스가 있듯이 우리나라 강릉에, 산 좋고 물 좋은 강릉에 한번 그런 컨퍼런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슬라 심포지움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서 그냥 어떤 테마가 정해지면 과학자들을 그 강릉 우리 연수원에 2박 3일, 3박 4일 다 핸드폰 없이 다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만들어내고 또 뭘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자, 그 강원도가 이제 어떤 단계를 밟고 갈 거냐라는 것은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과학을 일상에서 향유하자. 그냥 안목 해변 가서 커피의 거리에서 커피를 먹는 대신에 커피의 맛도, 그죠? 커피의 맛도 과학화로 뭔가 체계화를 한다면 나는 신맛, 떫은 맛, 짠맛 이런 거 하면서 여기는 예를 들면 짠맛을 먹으려면 여기 가보고 또 뭐 바디감이 뭐 이렇게 있는 데는 이걸 먹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본다면 또 일반 대중들이 진짜 리빙랩처럼 한번 자기가 로스팅도 해보고 드립도 해보고 이런 체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해봐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강원도는 평창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얼마든지 많아요. 이런 데서 진짜 그 다보스 포럼 고등 컨퍼런스 같은 그런 걸
아슬라 심포지움이 됐던 뭐가 됐던 강원도의 대표적인 그런 그 컨퍼런스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그 글로벌 컨퍼런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지금 뭐 KTX도 연결 쫙 돼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강원 고유의 브랜드 감자. 어떻게 보면 되게, 나 엊그저께 또 이게 강연 준비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그 감자로 빵을 만들었더라고요. 빵을 만들었는데 진짜 빵이 꼭 감자 같아요. 네. 그 모양을 똑같이 해서.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떤 강원 고유의 그런 브랜드. 레고는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레고. 네. 그 레고랜드라도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치매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노인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그런 콘텐츠 있는 그런 강원도가 그렇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공부하면서 제 나름 소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